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4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2절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중에서 선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선박보험의 종류, 선체 및 기관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또 보험금 사정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의 개념은 선박으로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우연한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선박보험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해난 사고로 선주가 입은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및 불가동 손실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음으로써 안심하고 해상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이 선박보험의 고유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손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지급 보증을 요청할 때 보험자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선박이 압류를 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선체 및 기관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체보험 또는 선박보험이라고 하면 선체 및 기관보험을 얘기하는데요. 선박보험 중에서 가장 기본형으로서 선체와 기관 등 합성물로서 선박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기간은 12개월로 하고요. 보험기간 중에 여러 차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마다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사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에 다시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개선보험, 즉 포트 리스크 인슈런스인데요. 선박이 항구나 안전한 해역에서 휴항하는 경우나 준설선과 같이 안전한 특정 해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가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선박이 운항을 즉 항해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4분의 4 충돌 배상금과 P&I 위험도 보상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선박을 수리하러 들어왔는데, 수리하는 도중에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보험을 들려면 이러한 개선보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초과 책임보험입니다. 전손의 경우 선체보험에 추가해서 보통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 손해는 보험 분담 가입보다 선박 분담 가입이 많은 경우 비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비례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전하게 됩니다. 충돌 배상금도 선체보험에서는 보험 금액의 4분의 3을 최고 보상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최고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레이트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해난 사고로 항해를 중단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였을 운임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인데요. 선체보험에서 일가하고 있는 위험 중에서 선박이 불가동 상태가 됨으로써 운항자가 입게 되는 예상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전쟁보험인데요. 해상 위험을 피보험 위험으로 하는 보험 조건에서 전쟁 위험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위험으로 인한 선체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를 전쟁보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박 건조보험인데요. 이 선박의 건조부터 지인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육상 위험과 해상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선박 건조보험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를 육상에서 조립하고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육상에서 조립된 선박을 바다에, 즉 수면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다시 이제 마무리 조립을 하고 시운전까지 하게 되는데요.
선박 건조보험에서는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선박 건조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육상의 그 조립 가공보험을 좀 변형을 시켜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담보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담보기간은 선박의 건조 초기부터 해상 전 구간을 포함해서 그 인도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보통 이런 보험의 경우에 그 면책 위험을 메리타임 페릴이나 해상 위험에 대해서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선박 건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해상 구간에서의 그 위험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보험에서 얘기하는 선박 건조보험을 들지 않고 육상의 조립 가공보험을 통해서 선박 건조 과정에 대한 보험을 들 경우에는 이 약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체 및 기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체 및 기관보험은 Hull and Machinery Insurance라고 했어요. 선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헐 인슈런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이러한 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선박은 합성물이기 때문에 선체, 선박 자재, 의장구 및 직원과 부원의 용품과 식료품을 모두 포함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 특수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통상의 여장품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기선의 경우에는 기계, 기관과 피보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석탄과 기관용 소모품도 모두 포함해서 보험의 목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조건으로는 통상 ITC 조건, FPL 조건, TLO, 셀비지, SCSL 조건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요. 이 보상해주는 손해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 조건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ITC 헐즈에 따르면 ITC 헐즈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기본보험 약관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적합보험과 달리 보상은 물론이고 기타 이보험에 관한 모든 다툼의 중급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체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체보험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에서는 500톤 미만 선박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5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표준 요율의 일정 범위의 할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자유요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개발원에서 정해놓은 요율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협정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내나 해외의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 인수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재보험자로부터 구독되는 요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 요율의 그 산출 기본 요소로는 선주와 선박 관리인, 톤수, 선령, 선재, 선박의 용도, 보험 조건, 운항구역, 선급의 유무, 보험기간, 보험가액, 보험금액, 사고 경력, 선단의 보험가입 규모 등이 모두 반영이 됩니다. 선주와 선박 관리인의 경우에도 선박 사고 경험이 많다든지 또는 그 보험사에서 볼 때 선박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보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산출 기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증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C 헐즈 약관은 1884년 런던 보험자협회 즉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 ILU의 설립과 함께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각종 보험약관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888년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ITC 헐즈가 등장하게 된 그런 목적은
로이즈 SJ 팔러시 보험의 보험약관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좀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서 1983년 10월 1일 신약관이라고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약관은 SJ 팔러시를 폐지하고 적하보험이 도입된 새로운 양식인 MAR 폼의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새로운 ITC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1983년 ITC는 1995년 11월 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1983년 ITC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C 헐즈 선박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이 증권 본문 난의약관, ITC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ITC 약관은 중급법 약관에 이어서 2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TC 약관에서 보험기간은 대부분 12개월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으로 가입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항해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항해보험도 있습니다. ITC 헐즈 제4조 최우선약관에서는 수기, 타자 또는 인쇄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험자가 그 예외 적용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첫째,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입급된 승급협회의 변경 또는 보험에 가입된 선박의 승급 변경, 정지, 중단, 탈급 또는 만기된 경우와 두 번째, 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주 또는 선적의 변경, 새로운 관리로의 이전, 선체 용선 계약 조건의 용선 또는 부보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 상황의 징발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최우선 약관은 결국 이 보험 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기간의 계속과 관련해서는 도선사의 승선 여부와 관계없이 항행하거나 시운전 항해를 하거나 조난 중의 선박을 구조하거나 예양하거나 다만 예양되는 것이 관습화되거나 또는 구조의 필요상 최초의 안전한 항구 또는 장소까지 예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예인되지 말아야 하며 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및 용선자가 사전에 결정한 계약에 의거 타선의 예인 혹은 구조작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적하 및 양육작업에 관계되는 관습상의 예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보험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조난 중이거나 또는 피난항에서 기항 중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보험기간의 계속이나 연장과 같은 보험기간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ITC 헐즈 1983에서 담보하여 주는 위험은 총 13가지입니다. 첫째, 항행 가능 수면에서의 위험, 화재 폭발, 선박 외부 침입자에 의한 폭력적 절도, 투하, 해적 행위, 핵장치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 낙하물, 육상 운송 연구, 선거 또는 항만 시설이나 항만 장비와의 접촉,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멸,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육 또는 이동 중의 사고, 기관의 파열, 차축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피보험자가 아닌 수선업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선장, 고급선원 또는 보통선원의 악행, 이와 같은 위험 13가지가 ITC 헐즈의 담보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조건별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ITC 조건에서는 13개 항목의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및 책임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FPL 조건에서는 13개 항목의 피보험 위험으로 기인된 단독훼손 이외의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및 책임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훼손의 경우에는 SSFC,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및 폭발의 위험으로 기인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또 TL로 SCSL 조건에서는 13개 항목의 위험으로 기인된 손해 중에서 전손, 계약구조료, 임의구조료 및 손해방지 비용만 보상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보험조건별 보상 범위를 정리해 보면요. 이 TL로 SCSL 조건이 그 전손에다가 구조비용과 손해방지 비용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보상 범위가 적고요. FPL, 런리스, etc. FPL 조건은 이 TL로 SCSL 조건에다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한 분손 수리비 또 공동의 손분담금과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ITC 헐즈 규정은 약관은 이 FPL, 런리스, etc.에 더해서 분손 수리비 전체 또 그 공동훼손 분담금,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금 등 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 책임 약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4분의 3 RDC라고도 하는데요. 책임 손해 중에 충돌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원래 선박보험은 선박 선체와 기관에 대한 물건보험으로 가입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배상책임보험의 형태인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 책임 약관을 추가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ITC 헐즈 약관은 물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두 개의 보험이 합해져 있는 그런 보험 약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책임손해 중에서 충돌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이 충돌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4분의 3의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타선박 또는 타선박에 있는 재산의 멸실훼손, 타선박 또는 그 재산의 지연이나 사용이익의 상실, 타선박 또는 그 재산의 공동훼손, 구조 또는 계약에 의한 구조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박보험, 즉 선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보험에 예를 들면 자차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약관의 경우에는 대물배상 책임보험 중에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지만 충돌배상 책임은 물적손해나 비용손해의 보상과 관련없이 보험금액의 4분의 3까지를 보상하게 됩니다. 4분의 1은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거나 P&I에 부과하여 보상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4분의 4 충돌배상 책임 형태로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배상금의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한 보상이 추가되어지고 또한 보험자의 서면상의 사전 승인을 받고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에 관해 다투거나 배상 책임 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지출해야 할 소송 비용의 4분의 3까지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고 통지, 손해방지, 수선협의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중개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게 되고 손해검증인 즉 서베이어를 선임해서 사고 및 손해의 원인 등의 신속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험금에서 15%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해방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피보험자는 사고 통지와 함께 손해의 확대 방지 및 경감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합리적 비용은 전손보험금에 추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손이 되었을 경우에도
보험 금액보다 더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자와 선박수선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보험자는 선박수선 항구 및 수선회사 거부권이 있으므로 보험자와 반드시 협의 이후에 수리조선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수선에 대한 입찰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자의 경우에는 거부권 및 입찰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확정보험금에서 역시 15%의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자와 선박수선 협의를 하게 둔 이유는요. 이 피보험자가 선박수선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이러한 조선소를 찾아서 선박 수리를 맡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사고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서류로서는 해난사고 보고서, 항해 일지 등이 있고요. 또 손해액의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수선비, 구조비, 기타 비용의 견적서 및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의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성급유지증명서, 회계사, 면허증 등이 있고요. 기타 서류로는 공동훼손 정산서, 보험증권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손의 경우에 보험증권 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험증권 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는 해난사고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서류와 손해액 입증을 위한 서류, 또 관련 법규나 계약 내용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기타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난사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이 보상 청구서 및 수선 청구서가 있고요. 수선비, 구조비, 기타 비용의 견적서 및 증빙서류, 선박 국적증서 사본 일부, 성급유지증명서 사본 일부, 또 항해사, 기관사 면장 사본 일부, 해난사고 보고서 및 경위서 약도 일부, 손해검정 보고서, 즉 서베이 리포트인데요. 일부, 선급협회 검사 보고서 일부, 기상도, 공동훼손 정산서, 기타 각종 증명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 사정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사고 발생의 우연성 및 그 발생이 피보험 위험에 근인한 것인지 여부. 두 번째,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세 번째, 워런티의 충족 여부. 네 번째, 고지 의무, 통지 의무의 충족 여부. 다섯 번째, 공동훼손 분담금, 구조료, 손해방지 비용의 경우에 선박의 실제 가액과 보험 금액과의 비교에 의한 비례 보상의 여부. 여섯 번째, 충돌 손해배상금의 경우에 교차 책임주의의 적용 여부. 일곱 번째, 공동훼손 정산 시 공제된 신고공제를 다시 산정할 것인지 여부. 여덟 번째, 각종의 공제액의 적용 및 그 방법에 대한 검토, 이러한 내용들이 손해사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 후의 보험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하고 또 재보험이 들어있을 경우는 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보상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흐름으로 보면은 보험사고의 발생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확정보험금에서 15%를 공제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하고 난 이후에도 피보험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손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손의 경우에는 수리를 하게 되는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손해 사정을 해서 실제 약관을 적용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를 확정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보험자는 다시 대유권 행사나 재보험사로부터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금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 내용은 사고 통지를 하게 되면 선박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보험자를 대리하는 검정인 즉 서베이어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이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사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자는 선박의 수선을 위한 항구를 결정할 권리와 수선자 혹은 조선소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 선박의 수선에 관해서는 여러 개의 입찰을 붙일 수 있고 또 다른 입찰을 붙일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이행을 태만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확정된 보상 청구에 의해서 15%를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매 사고 또는 매 사건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및 충돌 배상금의 합계액에서 증권상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전손의 경우와 동일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 및 좌초 후의 선저검사 비용은 증권상의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적 손해의 보험금 사정에 있어서는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분손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합리적인 수선비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수선비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보험에 부보하지 않은 신중한 선주였더라도 그렇게 수선했을 것이라고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한다면 그로 인한 수선비는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선비를 산정할 때 신고 교환 차액의 공제를 하지 않으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전부보험이면 설령 사고나 수선 당시 선박의 시가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선비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초금액이 됩니다. 비용 손해의 보험금 사정에 있어서는 구조료 공동훼손 및 손해방지 비용은 전부보험도 선박 분담 가액과 보험 분담 가액을 대비하여 보험금 사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료와 공동훼손의 경우 선박의 분담가액 전액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손해보상의 한도로 하게 되고요. 선박의 분담가액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일부 보험의 비율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금은 감액됩니다. 이때 선박의 분담가액을 산정할 때 단독훼손 손해를 공제한 금액과 분담가액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손해방지 비용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을 또는 선박의 정체가액이 선박가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비용 지출을 필요케 한 사고 발생 시에 선박의 정체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전손금의 청구를 승인했을 경우 이 보험계약 하에서 부보된 재산이 구조되었을 때에는 상단의 규정은 손해방지 비용이 구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구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액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선박보험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첫째, 선박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선박보험의 보험조건별 보상하는 손해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4분의 3 충돌손해배상 책임약관과 P&I 보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선박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